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결국엔 답이 실수값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는데요. 이제는 분류 문제, 다른 말로는 또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적절한 게 있진 않아요. 그냥 굳이 번역을 잘 안 하고 로지스틱 회귀 방법이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 논리적인 회귀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분류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y 값이 더 이상 이제 실수값이 아니라 yes or no 또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러한 단순한 그러한 값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이메일 분야에서도 이 분류 문제가 많이 활용되는데요. 전달된 이메일이 스팸 이메일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이메일인지 이런 것을 분류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트랜잭션에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많이 우리가 그 구매를 하고 지불을 하죠. 크레딧 카드로. 그런데 그 남의 카드를 도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기, fraudulent의 여부, 이것이 가짜 또는 사기성 그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 병원 의료 분야의 응용으로서 튜머,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 종양이 악성 암인지 아니면 그냥 잘라내고 없애도 되는 단순한 양성의 종양인지, 그래서 뭐 영어로는 malignant인지 benign인지, 이와 같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이상 y값, 보통 훈련 자료에서 얻게 되는 그 x와 y의 세트로 주어지는 우리가 훈련 자료가 있을 때 그 y값이 더 이상은 그 임의의 실수값을 갖는 게 아니라 0 또는 1의 아주 단순한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갖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0을 우리가 네거티브 클래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을 포지티브 클래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반드시 어느 게 0이고 어느 게 1이냐, 스팸을 0으로 놓느냐 아니면 스팸을 1로 놓느냐, 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무언가가 있다 라는 것을 1로 놓고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이 스팸이면 스팸이 있는 게 1이고 스팸이 없으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멀리그넌트도 마찬가지죠. 악성 종양을 찾는 게 목적이면은 멀리그넌트인 게 1로 놓고 포지티브 클래스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근데 그런 존재가 없으면, 즉 benign 그 튜머이면은 네거티브 클래스, 즉 0과 1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취하는 이런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쉽게 또 갑자기 머릿속에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반드시 두 개만 있어야 되느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방법론을 찾아내지만 사실 일반화시켜서 y값이 여러 개가 가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통 다루기도 해요. 즉 0, 1, 2, 3, 예를 들어서 4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4개의 값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야겠죠. 그런 문제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확장된 응용으로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문제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튜머 사이즈를 가지고 그 튜머의 성질이 악성인지 아닌지, 멀리그넌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예제 샘플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값 y값은 항상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가져야겠죠. 즉 y값은 yes거나 no거나, 다시 말해서 숫자로 표현하면 1이거나 또는 0인 값만 가질 거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여러 개가 지금 있네요. 지금 X라고 쓴 붉은색 요 4개가 그 환자들의 데이터인데, 지금 수평축은 튜머 사이즈로 우리가 놓고서 그 데이터를 한번 플로팅 해본 겁니다. 즉 요 정도 크기의 튜머들은 악성이 아니었고요. 요 정도 크기의 튜머들은, 종양들은
악성이었던 지금 이런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뭐예요?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에 가장 근사하는 그런 하이퍼세시스 또는 모델을 찾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와 가장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직선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 이 직선을 우리가 보통 하이퍼세시스라 그래서 H 오브 X 그리고 얘를 우리가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즉 세타와 X를 벡터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가장 적절한 그 선형 함수를 찾은 후에 이것을 분류 문제로 우리가 풀어내려면 어떤 기준값, 스레시 홀딩 값을 즉 임계값이라고 보통 그러죠. 임계값 하나를 정해서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뭐뭐보다 크면 악성, 뭐뭐보다 작으면 양성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가장 쉽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이에 있는 가장 중간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요 지점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한 0.5라는 높이를 갖는 딱 중간이죠. 0.5라는 y축의 값을 갖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튜머의 크기를 왼쪽 작은 것과 큰 거를 한번 나누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선형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0.5를 기준으로 또 그 임계값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큰 튜머 사이즈들은 무엇으로 놓자는 겁니까? 당연히 y는 1, 즉 악성 종양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또 작은 그러한 사이즈로 주어진다면 어떤 음성 또는 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즉 y는 0, 즉 그 악성 종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보면 오른쪽 요 위에다가 제가 데이터 하나를 추가로 더 추가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멀리그넌트, 즉 악성 데이터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직선과 훈련 자료들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직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리니어 리그레션 함수 또는 하이퍼세시를 찾으면 이 직선이 아닌 아마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직선이 아마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데이터와의 차이도 작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직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얻어지게 되고요. 이 직선 자체도 결국에는 요 새로운 데이터까지 포함한 H 오브 X는 세타 트랜스포즈 X 그때 가장 적절한 이 세타 값을 구해낸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준을 똑같이 한번 잡았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즉 그 기준은 또 0.5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0.5라는 H 오브 X 값을 갖는 그 지점보다 큰 부분만 큰 튜머 사이즈만 우리가 양성으로 보고 즉 y는 1로 보고 만약에 이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y는 0으로 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거랑은 다르게 요 부분에 해당되는 크기들이 양성으로 우리가 판별 날 수 있는 좀 잘못된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지 않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기 어딘가에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 기준이 잡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그 분포에 따라서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피팅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훈련 자료의 데이터의 y값, 출력값이 0 또는 1의 값만 갖는 게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런데 h of x, 우리가 보통 h of x는 우리가 보통 이 세타 트랜스포즈와 x와의 그 dot product 형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은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가 있겠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0보다 훨씬 또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스트 함수, 비용 함수는 사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h of x 빼기 y의 i번째 값의 이 차이를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다시 말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알고리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방법,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푼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건 분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푸는 건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가 이제 너무 다른 값, 즉 출력값의 바운더리인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교를 하기가 좋으니까, 즉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래서 가장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른 점은 우리가 h of x를 찾아내는데 좀 기존의 이런 세타 트랜스포즈 x를 쓰는 대신에 조금 이거를 변형시켜서 이러한 크기가 되도록 만들어서 써야 돼요. 즉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가장 큰 값은 1이 되도록 그 사이의 값으로 변형시켜서 하이퍼세시스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